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모듈 B 첫 번째 파트인 서비스 세일즈 및 고객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모듈 B 같은 경우에는 모듈 A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와 자세, 커뮤니케이션 스킬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하면 모듈 B는 이제 조금 직급이 올라가서 고객을 좀 밀접하게 그리고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좀 원활하게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좀 연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 교재에 이 모듈 B의 차례가 나와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부터 다섯 번째 파트까지 보시면은 서비스 세일즈 및 고객 상담,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 그다음에 VOC 분석, 관리, 컴플레인 처리, 서비스 유통 관리까지 다 보시면은 고객을 관리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이런 관리라고 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파트 보면은 코칭, 교육, 훈련, 그다음에 멘토링, 동기부여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는데요. 약간 조금 1, 2, 3, 4랑은 좀 다른 어떤 계열의 교육 내용인 것 같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중간 관리자다 보니까 고객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직원들 관리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다섯 번째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이제 본 강의 시작할 때 이 책의 이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이 책의 학습 방법 하면서 각 파트별로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한 내용들을 1, 2, 3, 4, 5, 6개 순번을 정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그 아래 보시면은 어떤 점을 유념해서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나와져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시고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 번째 파트의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항상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을 꼭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책에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별 3개, 중간은 별 2개, 별 1 이런 식으로 난이도에 따라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문에도 표시가 되어져 있지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한 페이지가 한눈에 보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특히 첫 번째 이 파트는 제가 항상 이 SMAT 학습을 하실 때 중요한 게 그 제목을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제목, 그 키워드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 그다음에 그 키워드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이것이 이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의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서비스 세일즈 및 고객 상담에서도 그러면 서비스 세일즈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의 특징부터 서비스 세일즈 특징이 별 3개, 별 2개 이렇게 중요도가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다 보면은 뒤에 이 제목에서 고객 상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상담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유념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세일즈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잘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세일즈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점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 모듈 A에서도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중요성, 이런 중간중간 매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이미지 메이킹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의 특징은 이제 모듈 B부터 나오고 있고요. 이제 모듈 C로 가면은 이제 경영자 어떤 수준의 서비스 직원을 갖춰야 하는 역량을 구성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중점적으로 나오게 되고, 서비스와 연결된 고객 만족 경영 관련된 내용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을 잘 학습하시는 것이 모듈 C까지 연관해서 학습하시는데 조금 더 유리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서비스의 어원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의 4가지 특징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서비스 관련 학과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이 4가지 특징은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재화와 가장 크게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4가지 특성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4가지 특성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어떻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응대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좀 더 모듈 이제 C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모듈 B에서는 4가지 특징이 뭐고 이제 어떨 때 발생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형성,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 이제 비분리성이 좀 많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모듈 B에서 제 가장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의 관리를 하는 건데 우리 고객의 관리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뭐 그냥 너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직원과 고객이라고 하는 중요한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어서 중요한 거지만 일단은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과 서비스 직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분리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행동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응대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적절하게 응대를 해야 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가고 품질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분리성은 여러분이 꼭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서비스 현장에서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남과 마찬가지와 함께 이 서비스의 직원과 고객이 항상 함께 관계를 형성한다, 커뮤니케이션 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특성과 관련된 질문들은 자주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일반적인 문제였지만 이 상황을 사례형으로도 굉장히 많이 변형시켜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형성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떨 때 그런 느낌을 받았지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아니면은 실생활에서 좀 접목을 시켜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아무런 어떤 서칭 없이 가지는 않습니다. 뭐 호텔도 어디가 좋은지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알아보는 이유는 내가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뭔가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기를 본다거나 뭐 평점을 보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형성과 연관이 되고 있는 사례다라는 것처럼 뭐 비분리성, 뭐 이질성, 소멸성 모두 다 사례로 여러분이 연관해서 살펴보시는 어떤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하는 서비스의 특성은 무엇인지 보실 텐데요. 이 문제의 답은 일단 비분리성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가 생산되는 즉시 고객한테 바로 소비가 되는 상황, 그리고 이 서비스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고객이 참여하게 된다. 둘이 서비스 직원과 고객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사전에 품질을 통제하기 어렵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개념 플러스 문제점까지 같이 알아두시는 것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서비스 세일즈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일즈에 대한 개념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서비스 직원이 조금 더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실행하면서 보여주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일즈의 효과를 좀 더 올리는 기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비스 세일즈의 특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직원입니다. 서비스 직원. 서비스 직원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제 고객을 응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세일즈의 어떤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서비스 세일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비스 세일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끔 이런 용어들이 연결형 문제의 보기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요거 한번 내용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서비스 세일즈가 일반 세일즈와 다르게 서비스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세일즈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직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서비스 세일즈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반 세일즈에 비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한 후에 이 세일즈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고 나온 기능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모듈 B에서 이게 왜 좋으냐,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의 핵심은 거의 기업의 수익, 고객 만족 이쪽하고 많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런 수익, 만족 이걸로 인한 브랜드 가치의 상승,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다시 한번 수익과의 연결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일단 서비스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서 세일즈로 연결시키고 고객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일반적인 세일즈와 서비스 세일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쪽 부분. 서비스 직원이 고객과의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 단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됐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고객 서비스 세일즈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단계로 가야 되느냐? 요 서비스 세일즈 7단계 프로세스 요것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의 순서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잠재 고객 발굴하면서 타겟 고객 다가가기에서 여기 요구사항 파악한 요 단계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탄탄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씩 보시면 일단 어떤 고객한테 다가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이 세일즈 단계별 상담 전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일단 충성도에 대한 분류.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 우리 기업을 모르는 고객한테 다가가는 방법, 우리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고객한테 다가가는 방법, 아주 이미 뭐 충성도가 높아서 뭐 항상 이용하고 다른 고객한테도 입소문을 내는 고객한테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분류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제 옹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옹호자는 충성 고객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듈 A에서는 보통 충성 고객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모듈 B에서는 가끔 옹호자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 두 가지는 이제 같은 의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재 고객 발굴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와지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니즈 파악하는 단계에서도 니즈 파악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청이죠. 고객이 어떤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좀 변화를 주고 싶은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이런 욕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원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경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청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듈 B에서 이제 서비스 세일즈라는 직원의 어떤 그 역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는 모듈 A 쪽에서 고객 커뮤니케이션에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거든요. 경청 기법도 있고 말하기 기법 그거가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혹시 모듈 B만 준비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기본적인 그 스킬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모듈 B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례로 나오는 문제들 특히 모듈 B에서 사례로 나오는 문제들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컴플레인 고객 응대 부분이거든요. 그쪽에서도 기본적으로 직원의 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게 물어보기 때문에 모듈 A에서의 그 고객 심리를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을 확인해보고 이런 것도 알아보셔야 되고 그걸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신 다음에 이쪽 모듈 B를 이해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니즈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 질문의 특성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이 질문에 유형이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유형별로 이것이 어떤 질문인지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문제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상황 질문에 대한 예시, 그 다음에 확대 해결 질문에 대한 예시들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금까지의 단계가
예전의 세일즈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서비스 세일즈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중점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설명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기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팝의 기법이라고 해서 FABE 네 가지 용어의 앞 글자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는 부분 F. 그래서 그 특성이 그 상품이, 그 제품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주름 개선 크림, 수분 집중 관리 크림 이런 식으로 그 상품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퓨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분크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혈색을 좋게 한다거나, 주름을 방지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례형, 이제 팝의 기법에 대한 사례형 문제가 나올 때, 이 어드밴티지와 베네핏의 차이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어드밴티지는 그냥 누구한테나 갈 수 있는 일반적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베네핏은 이걸를 사려고 하는 그 고객에게 맞춰진 장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고객한테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이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수분 크림을 구입을 하더라도 20대 초반의 고객이 구입할 때의 목적과 한 50대, 60대의 중장년층의 여성들이 수분크림을 구입할 때 목적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설명을 할 때 20대에게 수분크림을 설명할 때의 이 베네핏 설명하는 거와 5, 60대한테 제공해야 되는 이 베네핏은 다르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드밴티지와 베네핏을 구별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사람은 뭔가 확실한 눈에 보이거나 어떤 수치, 정량화된 이런 것들을 어떤 자료들이 있는 거를 보게 되면 좀 설득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전달하는 것이 이 팝의 기법.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때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고객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반론을 제시하시겠죠. 이럴 때는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어떤 반론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경청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조금 더 표현하고 그것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로징 기법 중에서 여러 가지 기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계속 이 시험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예전에는 권유형부터 한 2차적 마무리까지만 문제 나왔다고 하면 점점 승인형 마무리, 긍정 암시 마무리, 새로운 마무리 기법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최정어 제출법 이러한 마무리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이 수험서가 그 시험을 100% 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내용들을 다 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의 80% 이상은 담고 있고 한 10%, 20%의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교재를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학습을 하시면 추가 하나 정도 더 나오는 보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정답을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본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한 번 고객은 그 다음 이제 재구매 고객으로 가기 위해서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팔로우까지가 서비스 세일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세일즈는 그러니까 세일즈를 하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욕구를 파악하는 그 전 단계. 판매 이후의 단계까지 서비스 전중후를 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그리고 고객을 잘 밀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셔서 팔로우하는 여러 가지 로열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항공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던 마일리지, 항공 마일리지를 통해서 보너스 항공권을 받기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팔로우하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매 결정에 따른 세일즈 전략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일즈 전략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7단계 세일즈 전략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요거까지 같이 알려두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기 불만 해결 단계 좀 중요합니다. 불만 해결 단계는 뒤에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여기에서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직원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실수 이런 것도 좀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들만 여기 첫 번째 파트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3장 고객 상담 성공 전략입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앞서 서비스 세일즈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관계 세일즈라는 것이 나옵니다. 뭐 둘 다 일단 고객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잘 관리해서 세일즈와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기본 틀은 비슷하지만 서비스 세일즈는 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비스 직원들이 중점이 돼서 하는 세일즈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관계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가치를 증대, 고객과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져 있는 세일즈 이렇게 조금 차이를 구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관계 세일즈가 뭐다라고 하는 기본 정의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 세일즈 성공 전략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10가지 올바른 고객 상담 원칙,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뭐 입소문 나는 서비스 세일즈를 위한 6단계, 그리고 서비스 세일즈맨의 이메일 영업 전략, 뭐 최고의 서비스를 실천하게 해주는 8가지 방법,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골고루 살펴보시되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가지 올바른 고객 상담 원칙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거의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서비스 직원들이 갖춰야 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경청과 말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져 있고, 그다음 얘기를 할 때 핵심적인 것들을 잘 기억하고 전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져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반론 제기할 때 바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 피드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다시 한번 전달할 내용을 정리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고객 커뮤니케이션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어서 이제 요게 부분인데 중요한 게 어렵진 않지만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 사례형의 어떤 사령에서 직원의 스킬을 뭐 선택하는, 그러니까 올바른 스킬이 뭐냐, 적절하지 않은 스킬이 뭐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어떤 원칙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다음 뭐 제가 별표 하나씩 정리해 놓은 거는 입소문을 나는 서비스 세일즈 6단계 요거 잘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일단은 바로 서비스 직원이 이제 잠재 고객한테 접근하는 그 세일 전략이라기보다는 이미 어떤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기존 고객을 통해서 새로운 잠재 고객을 발굴해내는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어떤 세일즈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최고의 서비스를 실천하게 해준 8가지 방법 역시 이것도 앞서 그 10가지 올바른 고객 상담 원칙과 조금 더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